외국인 귀화 시험에 보니까 한국 분들도 모르는 문제들 많더라고요. 오케이. 플렉스. 그때는 진짜 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이라는 느낌이. 우와. 그래서 제육볶음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그때 소주가 그렇게 맛있는지 그거로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C랩 구독자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온 한국살이 6년차 에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과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룰루랄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지아에서 온 랄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말 제일 잘하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준입니다. 저는 누가 봐도 한국인보다도 한국인 김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하준 씨부터. 저는 처음에는 2001년에 왔습니다. 계산하자면 엄청나죠? 월드컵에 1년 전. 2002년에 월드컵 우와. 전에 왔습니다. 와. 근데 총 횟수로 따지자면 지금 거의 22년 됐습니다. 가장 선배님이신. 저는 올해로 10년 차 10년 차요. 고요. 네네.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눌러앉게 된이라고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2018년에 왔다가 지금 한국에 산 지 4년 됐어요. 네. 3년만 됐는데 이렇게 말 잘하신대요? 진짜 잘하셨어요. 원래도 잘했으니까. 근데 진짜 되게 말 잘하셔. 되게 자연스럽고. 고맙습니다, 선배님.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어떤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한자도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처음에 왔습니다. 그 친구 따라 대학교 다닐 때 한국인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 따라서 한국에 대한 좀 얘기 많이 듣고 해서 처음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처음에 알게 되고 얘기하는 대로 그냥 누워 앉아 있어요. 내가 나라 잘못 태어나서 원래 한국인이 맞구나. 제 말로 찾아오셨네요. 내 발로 내 나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네 계시. 네. 저는 혹시 주몽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네. 주몽. 예전 네, 그 사극 드라마. 사극 드라마인데 이제 송일국 님이 나오신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애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따라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사극 드라마 엄청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러다가 제 고등학교 후배가 한국 문화원을 다니는 애였는데 제가 끌려가서 한번 문화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 되게 재밌네, 다채롭네 하면서 이제 한국 콘서트 같은 것도 좀 찾아가 보고 이제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대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회사에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된 거네요. 네, 갑자기 저의 사랑,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은 이렇게 장황하게 했지만 그냥 K-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K 드라마나 K 문화는 10년 전에도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렇게 유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가 지금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때가 초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인기 많았고 송일국 님이 거기 이제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셨었는데 그 이제 아주머니 분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주몽 왕자님 이러면서 되게 진짜 인기 많으셨어요. 그때도. 와,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저 진짜 추천드려요. 한번 꼭 봐보세요. 카자흐스탄에 주몽이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둑질도 그만했다고 그 진짜요? 시간대는 도둑들도 집에 시간에? 들어가서 주몽을 봤다고 그 정도로 많이 좋아했대요. 맞아요. 그 정도 네. 인기가 진짜 엄청. 또 언니 어떻게 하세요? 언니가 아니에요. 예쁘니까. 근데 한국이 진짜 이게 드라마가 보면 네. 그 아까 주몽 같은 드라마 저도 20년 전에 그런 드라마에 반해가지고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용혜 선배님이 나온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역시 국룰이죠. 네. 그거를 너무 반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는. 예, 그때 20년 전에는 한국어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많이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없었어. 드라마를 따라하고 또 태진아 선배님 노래를 좋아하면서 노래를 못했지만 그 가사를 따라서 한국말 많이 배우게 됐어요. 가사로 약간 연습하기 비슷해요. 좋다.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K 문화와 그 K 드라마나 이렇게 유명했다는 거죠. 와. 옛날부터가 인기 많았어요. 흔한 영향력. 맞아요.
마지막에 랄리 씨 혹시 한국에 왜 오셨는지. 저는 여기는 드라마고 저는 예능 프로예요. 얘는 네, 처음에 이제 러닝맨을 보게 됐는데 러닝맨. 유재석님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유재석님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다가 윤우님 억양이라든지 윤우님 말씀이라든지 나 정말 진짜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자기야 오늘 토크가 너무 안 좋아. 약간 이런 것들을 막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독학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이제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국문화센터에 무슨 한국문화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거기 이제 저를 보고 한국어 너무 잘하신다고 여행사 사장님한테 소개시켜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사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여행사를 다니게 됐는데 한국인 가이드 통역 번역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VIP 회장님들까지 대기업 회장님들까지 모시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 출장도 많이 오게 되고 그 한국 분들이 조지아로 갔을 때 가이드를 그렇죠. 하는 네. 영상. 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2018년에 이제 출장으로 오게 됐는데 조금 여행도 하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혹시 됐어요. 가이드 하다가 만난 거? 아니요. 대기업 회장 아니시죠? 비밀인가요? 뭐 저한테 안 물어봤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니 내심 궁금했어요.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아버님, 저 아빠 때문에 한국에 처음 오게 됐어요. 저 어쩌다? 아빠가 한국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 캐나다에서 그래서 아빠의 출장을 몇 번 이제 같이 오고 한국이란 뭐 나라가 알게 되고 캐나다에서도 주변에 한국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익숙을 해서 대학교 들어오고 교환학생으로 왔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장학금 받고 다시 오게 됐어요. 대학원 공부하러 왔어요. 오히려 이게 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게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에 접하게 되네요. 그리고 헌혈도 아니잖아요. 교포도 아니고 맞아요. 헌혈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빠 그렇죠.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이긴 되게 해요. 이렇게 한국 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모시는 이유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가 아닌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듣기로는 다 한국 분이신 거 맞으신가요? 저는 한국 분. 한국 사람. 네. 저는 아직 아직요. 저도 아저씨. 곧 한국인이 곧 될 한국 사람. 네. 그럼 한국 분 한 명, 곧 한국 사람이 될 사람 두 두 명. 명 계시는데요. 네. 그 과정이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누가 봐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얼굴만 외국인이지만 네.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 장기도 귀하다고 그래요. 국적만 귀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장기가 더 귀하다고 그래요. 저는 된장찌개 없으면 못 살고 얼마 전에 뭐 이제 독일 여행 가는데 스테이크 먹고 파스타 먹고 뭐 이렇게 음식 먹다가 너무 느끼하니까 된장찌개 나오니까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게 한국 먹고.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꿈도 한국말로 꾸고요. 네, 꿈도 한국말로 꾸고 또 우리나라에 번역하려고 그러거나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국어로 먼저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인이 되고요. 한국이라는 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나에게 타국이나 외국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고향이다. 기회하기 전에도 내 나라다. 내 고향이다. 내가 여기서 배우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청춘 와서 다 살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거 안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 거 얘기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정말요? 저는 한국이 첫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고 돈을 뜯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지금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게 발판이 돼서 어느 날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처음에는 한국이 좀 밉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살아오면서 또 누구보다 또 한국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저예요. 귀화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인 되신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귀화한 지가 몇 년? 한 7, 8년? 얼마 안 됐어요? 7, 8년. 얼마 안 됐어요 하셨어요. 저 8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을 1년밖에 했는데. 안 되셨나 생각했는데. 네, 저도 자연스럽게 귀화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준비하고 그러려고 한다니까 저에게는 귀화에 대한 그 의미가
특별하지 않아. 그냥 살아오면서 나는 어느 날부터 한국인이라고 살았어요, 그냥. 그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바뀐 그렇죠. 거고. 그냥 그 정도 느낌의 서류상으로 한국인 됐다는. 혹시 오네게이 씨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귀화 이야기요. 사실 저는 약간 조금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저는 귀화 시험만 먼저 합격해놓고 아직은 귀화 자체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귀화의 그 유형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반 귀화가 있고 간이 귀화가 있고 특별 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귀화를 준비 중인데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일단 돈도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권이라고 있는데 거주권으로 3년 살고 그 다음에 영주권 획득을 한 다음에 영주권으로 5년 살고 그 다음에야 이제 귀화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조금 완화됐어요? 네. 아니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랬지 않았어요. 전에는 오히려 더 약간 네. 조금 더 수월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바뀌어버린 바람에 계속 강화가 돼가지고 저는 아직 못했는데 간이 기화라는 거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이제 2년인가 3년인가? 3년 뒤에 이제 기화 신청을 할 수 있는 간이 기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기화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 공을 들이시는 그런 천재, 뭐 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천재 이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실 분들한테 주는 특별 기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간이랑 특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을 준비하는 그냥 과정에서 어쩌다가 기화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게 운이 좋게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약간 원래 절차대로 하다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시험 보고 시험 보고 합격해놓고 그 그렇게 조건들은 아직은 차차 갖춰가는 중이어서 그럼 그 조건을 다 맞추기 전에 시험 볼 수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네네. 아시죠? 그 KIIP.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 외국인 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5단계 플러스 심화 과정까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심화까지 다 듣고 시험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영주형이 있고 기화형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왕 시험을 보는 거 그냥 기화형으로 기화형으로 보셨구나. 그냥 체크해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듣기로는 네. 저도 KIIP 들었을 때 네. 선생님이 영주영을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귀화를 따로 시험을 못 보고 영주영 그렇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귀화영 시험을 봐놓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그렇죠.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권이 먼저라면 오히려 조금- 기화 시험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화나 영주권 시험이 크게 난이도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거의 한 영주는 별 5개 중에 4개면 기화는 4개 반? 그 정도. 그 정도. 예. 차라리 영주를 보는 것보다 기아 보는 게 아마 잘한 거. 근데 영주권을 먼저 따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지르긴 했는데 기화 시험을 솔직히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이게 좋은 기회인가 보다 하고 일단 봤는데 처음 들어봐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제가 알기는 이 시험 한번 보면 기간 있는데 그 기간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수 날짜부터 2년. 2년이죠. 네, 그렇죠, 수업을 그렇죠. 듣고 이수 날짜부터 2년이니까. 시험 봐도 네. 그 2년 안에 안 하면 다시 또 봐야 시험 봐야 돼요. 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랄리 씨는? 저는 지금 시험을 합격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축하해요. 축하한데?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간이기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한 상대로 기아를 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이만큼 까다롭진 않지만 이 같은 주소에서 같이 2년을 살던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있는 기간이 3년이 돼야 되던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작년에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처음에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근데 오피스텔 규정상 주소로 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주소 신청을 못 해가지고 오피스텔에 함께 살았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류상. 뭐 사진 보여주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신청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지금 비아를 다 통과했으니까 시험을 일단 다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다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류 신청을 하고 취득하고. 신청하면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올 때. 한국 오신 지 3년만 됐는데 네. 내년부터 네. 올해부터 한국인
되신 거예요? 통과가 되면 잘 그렇죠. 통과되면. 네. 정말 빠른 거 아니에요? 뭐 빠른 축하- 편이긴 하죠. 네. 다른 사람들 비해서 제가 봐도 3년이면 한국말도 이 정도 하는 게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요. 네. 내가 보기에도 되게 스마트하고 정보에 대한 빠름 그걸 빨리 보여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그런 문화 그렇죠. 있죠. 맞아요. 그거 잘 배우신 것 같아. 와, 한국인 패치 완료된 빨리빨리 3년 만에 그러니까. 찌지지직 미리 100%.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본국에 아, 있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한국은 또 귀화를 하게 되면 또 어차피 국적을 버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적을 버리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모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조금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어차피 평생 한국에 살아야 된다면 그렇죠. 한국인으로서 사는 게 애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맞아요, 좋고 남편 맞아요. 가족들한테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국인이 돼서 사회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라는 생각하신 것 생각으로 같아요. 맞아요. 아, 예, 저도. 선배님 인정해 주십니다. 선배로서는 저는 대단하다고 끼고 싶다, 끼고 싶다. 아, 끼고 싶어. 기운을 한번 밀어줍시다.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좀 밀어봅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인물인데 어느 시대의 장군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이란 장군이라고 써 있거든요. 어떤 장군이 어떤 일을 안 했는지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대답이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제일 모르는 어려워요. 인물이야. 엄청 막 유명하신 뭐 이순신 장군 이러시면은 뭐 알 텐데 처음 몰라. 들어보는 누군지도 이름이고요. 모르겠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벼락치기를 해버려서 아쉽게도 제가 그동안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책만 엄청 많이 사놓고 벼락치기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또 운 좋게 돼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됐지만 어쨌든 제 교과서에서는 이 인물에 대한 아무 말도 없었고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죠. 모르겠다. 저희 한국 네. 사람들 한국 그래요. 사람들 이게 잘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국인 기화 시험에 보니까 한국 분들도 모르는 문제들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 내가 거기서 옳지 않은 걸 그쵸. 고를 수가 있을 텐데 몰라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옳지 않은 걸 어떻게 고르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게 뭐 물론 한국인도 알아야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몇 대 대통령 대통령 순서대로 하는 거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짜 신기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복숭아 껍질이 일반 쓰레기인지 아닌지의 아, 질문이었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거 맞아. 진짜 거기 한국에서 생활 속에 살면서 그게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질문들이 네. 많잖아요. 특히 한국 분리수거에 대한 너무 맞아요, 관심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분리수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배터리를 어디다가 버리는지 맞아요. 라든지 네. 와. 뭐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가구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뼈 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 쓰레기가 아니겠다라는 그러니까 인식이 있잖아요. 음식물로 그쵸, 이렇게 그쵸. 어차피 하지만, 뼈니까. 근데 네. 뼈는 아니겠다. 하지만 복숭아 껍질? 복숭아 껍질이 일반 쓰레기인지 아닌지가 조금 약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아 얘가 이게 뭐 털이 달려 있으니까 털이 달려 있는 거는 일반 쓰레기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음식물 쓰레기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황당한 게 이것도 쓰레기와 관련된 질문인데 청동구의 뭐 쓰레기 봉투 색깔 이런 거를 막 그게 얘기를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요? 나와요. 진짜 이게 나와요. 지금 네. 이게 동까지 색깔 나와요? 네. 오. 저는 성누구 구민 아니면 왜 모르죠. 제가 알아야 돼요? 모르죠. 남의 동네 그러니까 알 색깔-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안산 씨는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데 색깔이에요. 저도 몰라요. 저는 이제 한국에 출장을 오면서 여기저기 많이 살았잖아요. 뭐 구이에도 살고 뭐 강남에도 살고 이랬는데 색깔이 다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 다른 거예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왜 쓰레기 봉투가 색깔이 다르지? 그때 알았어요. 동네마다 어차피 구에서 나오니까 구에서 맞아요. 색깔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쪽 쓰레기 봉투를 그쪽에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동네 가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리고 안 그 받아줄 구에 거예요. 써 있잖아요. 맞아요. 구 이름 그러니까 써 있어요. 구청이 써 있어요. 네, 그때 구청이나 알았는데 시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조금 황당하고 맞아. 그럼 시험은 뭐 옛날 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현지 생활 이런 관련된 질문도 많은가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양하네요. 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어려워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재판의 형태라든지 아. 만약에 재판을 갑자기. 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재판관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법무부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법무부가 할 그것도 일. 다 관련된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질문들을 들어보면서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책을 다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다 필요 없어 이제. 궁금했어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교과서는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게 다 교과서가 있어요. 핀란드 국경 검문소에서 실시했던 건데 확대되면서 유럽 공항에서도 실제로 중국인 혹은 뭐 동양인들이 한국 위조 여권을 색출하려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나요? 긴급 사고 시 거는 전화번호 혹은 경찰 번호 그리고 한국 제2도시 등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아는 분이 손 올려주세요. 뭐지? 병아리 대 삐약삐약. 이거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애기 노랜데 딱 봐도 확실하게 입증이 됐네요. 네. 이걸로 한국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이걸로 이게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국경에서 하기 기준이구나. 시작하는구나. 네. 오. 파란색이 아니네. 이게 옛날에 만든 거라서. 좀 옛날에 바꾸셔야겠네요. 옛날 거. 예,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법 재료할 가능성이 낮고 한국 국가의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치, 외교 갈등이 가능성이 적음, 그래서 실제로 여권을 훔쳐가는 도둑이 많습니다. 이 여권 파워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 기준으로 원래 전 세계적으로 2위였는데 7월 달부터 3위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도 꽤 뭐 강력한 맞습니다. 여권이죠. 네. 근데 사실 그만큼 좋으면 뭐 2위든 3위든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어차피 하나 그래봤자 차이인데. 국가 하나 차이예요. 네, 국가 하나 두 개 차이인데 2위든 3위든 하여튼 대단한 파워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 파워이란 게 실제로 경험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해외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아예 거기 써 있어요. 코리아 파스포트. 이 라인이 따로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가서 30초면 통과해.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네. 하준 씨와 같은 외모가 이렇게 생기는 분이신데 이 대한민국 여권 줄 들어가시면 맞아요. 그게 이제 저도 옛날에는 조금 기분 나쁜데 또 오늘 이게 즐겨요, 이제. 그렇죠. 즐겨야 돼요. 가는데 여권은 대한민국인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독일에 갔다 오면서 그분이 내 여권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아까 얘기했잖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갔지만 저보고 한국 사람 맞냐고 my passport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의심스러웠지만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한국인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국가냐고 자기가 좋아. 자기 또 한국 기여하며 국적 가지면 여권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재미삼아 물어보는데 독일도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의 이제 한국 여권에 대한 좀 흥미롭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막 오케이 웰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며칠 있냐고 물어보고 그냥 빨리 보내주더라고요. 원래 가지고 계셨던 여권이란 한국 여권이란 외국에 나가 계셨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 나라 좀 무시하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아닌 건 아닌 건 맞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너무 어떻게? 편해요. 한국 여권이 있으면 일단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여권 가졌다고 내가 뭐 파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저는 무역하잖아요. 무역 쪽으로 또 이렇게 수월하게 편하게 어디 나라 가서 영업도 할 수 있고. 근데 전에 우리나라 여권 갖고 있을 때는 제한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어디 나가기 또 싫고 또 비자 발급해야 되고. 근데 한국 여권은 비자 발급도 필요 없이 싹 가면 30초면 비자가 필요 오케이. 외국에서 나가서 한국 여권 갖고 이렇게 줄 서는 거는 두 번째 얘기고요. 갔다가 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인과 외국인 그것도 다르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그렇죠. 그 외국인이 심사 봐야 되고 한국인이 그냥 프리패스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한국인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써 있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하신 분들. 그러면서 손 들으면서 외국인은 저쪽. foreigners 그러니까 외국인 구축. 그럼 저는 오케이 플렉스야, 플렉스. 오케이. 이거
진짜 기분 완전 좋으시겠어요. 그때는 진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이라는 느낌이 와. 어깨가 넓어지더라. 이게 진짜 이게 한국말로 국뽕. 아무 말 없이 그냥 여권만. 야, 여권만 이렇게 보여주고 뭐라고? 오케이 이렇게 바로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어떤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줄이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여행을 왔다가 아니면은 뭐 되게 진짜 짧게 다양한 이제 용도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사들이 이제 빨리 한국말을 잘하면 빨리빨리 끝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 분들은 진짜 프리패스로 그냥 쑥쑥 이렇게 지나가니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냥 이게 여권 찍고 지문 찍으면 근데 요즘 그렇게 외국인도 되더라고요. 외국인도 그 돼요. 외국인 등록증만 아, 진짜요? 있으면 네. 우리도 그 한국인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하준 씨 비슷하게 저도 그 줄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 항상 no go over there 하는데 사실 그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저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지문만 찍으면 돼요. 나가다가 우리 들어오는 지문은 거니까, 이미 나가다 네, 들어와서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줄 서는구나. 그렇죠. 많이 좋아졌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네. 그 나갔을 때도 지문만 찍고 들어왔을 들어올 때도 때도 지문만 지문만 찍고 찍으면 되는 거. 아무도 아무 말 안 하죠. 아이디 카드만 네. 이렇게 찍고. 아이디 카드로. 두 분 다 한국 여권 아직 안 받으신 거죠? 아직은 네, 네. 아직은 못 받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여권 기운 드릴게요. 기호 감사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 여기 머리에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진짜요? 이거 기분 받으라고. 기운 드리겠습니다. 기운 선배로서 줘요, 먼저 기운 드리겠습니다. 꼭 여권 받고 같이 여행 갑시다. 이게 좋습니다. 진짜 제일 네, 큰 하이파이. 장점이 진짜로. 여행을 진짜 망설임 없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저는 이제 어디 이제 한국인 지인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우리 뭐 해외 여행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항상 약간 조금 슬픈 게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비자가 뭐 필요한지 아니면은 비자 시간과 발급을 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또 나라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이제 동남아나 아주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을 되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되게 주변에 일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되게 막 친구들이 사진 보내주면서 여기 가자 이러는데 카자흐스탄은 일본으로 여행을 가도 비자를 발급받는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약간 조금 통장 잔고도 조금 맞아요.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제 한국 친구들은 그냥 나 다음 주에 뭐 어디 뭐 해외여행 뭐 밤을 한번 가서 뭐 일주일 쉬었다 올까 이러면서 그냥 쑥 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여권 옛날에 저도 파워가- 그랬어요. 그 똑같은 거고 네, 되게 진짜 공감이 돼요. 확실하게 이게 차이가 좀 저 느껴지죠. 주변 사람이 외국에서 그냥 밥 먹듯이 나 일본 갔다 올게, 괌 맞아요. 갔다 올게, 발리 갔다 올 때는 되게 속으로 부럽기도 했지만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했어. 나도 곧 그렇게 될 거라. 근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지금 목적을 가지고. 네, 목적을 가지면서 왜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뼛속에 한국인이니까 저는 이제- 장기까지? 네, 장기까지 그리고 저는 그냥 유언은 남겨 소리 가지고 나 죽어도 그냥 내 장기를 기증하고 몸을 그냥 한국 땅에서 묻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에 보내지 말라고 고향에 누가 계시지 않다 내 고향은 한국인이다 저는 또 안산에서 기화해가지고 안산 김씨로 또 김씨가 됐구나. 안산 김씨를 이렇게 등록해놔가지고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재미삼아도 저는 안산 김씨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요. 처음에 가장 크게 놀랐던 거 뭐냐면은 저희가 같이 조지아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조지아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조지아 사람들이 원래 동양인한테 조금 까다롭게 굴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분들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겉으로만 봤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인 줄 알고 엄청 까다롭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감안하고 갔거든요. 이게 뭐 남편한테 뭐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 저는 먼저 통과했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남편 저지아어를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못 들어오면 보는데 어떡하? 여권을 대주자마자 꼬리야? 예스 이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바로 보내더라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지아가 한국 사람한테 조지아가 굉장히 좋은 게 360일이 무비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거기 영주권 비자 필요 없이 평생 거주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옆 나라 하루 이틀만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360일 1년에 한 번만 옆 나라를 갔다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터키를 갔다 오던가 주변 나라들을 갔다 오면서 다시 돌아오면은 어차피 또 360일이 돼버리는 거. 360 무비자가 이게 엄청 큰 혜택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한테도. 그 무비자로 그러면은 그냥 그 활동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대신 이제 집을 못 사죠. 집이나 땅이나 할 수는 없는데 사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제가 아는 등록하면서. 분들도 실제로 조지아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또 사업을 이어. 그래서 그분들도 편하게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거주하시는데 두 번째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도 엄청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중국 분들이 서 계셨는데 그 중국 분들은 한 명당 30분씩 걸렸어요. 심사하는데. 계속 뭐 뭔가를 여쭤보시고 계속 뭔가를 하는데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은 옆에서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도 그냥 여권을 바로 보여주자마자 아 여행하는 목적이냐 그렇다 하니까 바로 통과시키고 유럽을 가도 그렇고 아시아 나라 가도 출장이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은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필리핀 비자가 가도 그냥 비자가. 게다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비자를 신청하면 근데 저희 남편은 바로 그냥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놀랍죠.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와 이름이 아직 그 개명 안 할 때예요. 근데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통장 보내달라고 돈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이름으로 통장 가니까 돈을 안 보내. 의심을 하는 거예요. 통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왜 한국인 같은 사람인데 통장 보내니까 이름이 아니야. 거래가 불발할 때 많아요. 아 외국인이구나. 그러니까 다 얘기 끝나는데 통장 보낸 거 이름이 외국인이고 얘는 외국인이구나. 그러면서 거래를 끝날 때가 많고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기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못 믿는 거지. 근데 지금은 김하준으로 이렇게 싹 보내잖아요. 전화 안 해도 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으로 됐으면 저도 이제 우리 후배님들 계시지만 앞으로 애기들도 이렇게 한국에서 나고 자라려면 알게 기여한 김에 이름까지 다 개명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아이들 위해서도 좋아요. 또 나중에 애기가 크면서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외국인으로 부르면 약간 좀 학교에서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좀 많이 좋아져 있지만 약간 아직도 있으니까 좀 아이 기여할 때 이렇게 하고 가족들한테 한국 귀화한다 라고 했을 때는 가족 반응이 혹시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귀화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보다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막 내 딸을 타지에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동네에 소문을 다 냈더라고. 우리 딸이 글쎄 한국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연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남의 우리 가족들 중에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내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기여할 거라고 얘기를 그때 이제 드렸어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기여하고 또 한국에서 내 삶이 살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가족분들보다도 내 내면에서 내 개인 쪽에 내 그날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우리나라 갈 때 인사드리러 갈 때 내가 태어나서 그 자라와는 그 골목들 있잖아. 싹 다 돌아면서 우리 아내한테 말씀드렸어. 내가 여기 몇 살 때 이렇게 돌고 여기 내가 몇 살 때 이렇게 돌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자랐고 여기 내 초, 중, 고등학교도 다 데리고 갔어요.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싹 다 한번 스쳐가는 거지. 근데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물론 뭐 갈 수는 있지만 이제 내 고향 내 추억은 한국에서 만들고 있고 기화하기 전에도 저는 한국인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고향에 대한 마음과 그런 거 그날 아예 다 접어버린 거지. 이제 내 고향은 한국을 위해서 나는 한국의 대사다. 나는 이제 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대한민국 욕먹는 거고 내가 잘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또 알려줘야 된다는 그만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 여권 가질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에서 이 나라에 욕먹게 하면 안 된다. 또 이 나라를 나는 이 나라의 대사다. 어디 나라 가도 한국인을 대변으로 얼굴로 가는 거니까 더 잘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마음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 책임도 받고. 네. 그래서 저는 책임감 회사도- 좀 강한 남자예요.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잘 키우셨구나. 자, 오늘 촬영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좋았고요. 할 말이 또 있지만 많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또 나오세요. 한번 또
만나 뵙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귀화라는 거는 정말 그렇게 간단한 그런 선택도 아니고 정말 태어나기 전에 여기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고르는 것도 아니고 살아오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런 국가나 맞는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귀화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잘 봐주는 그런 시선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정이고 어차피 이제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응원을 해주시겠지만 또 실제로 이해해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같은 입장이신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기는 아직 생각 중이지만 또 언젠가는 또 어떻게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친구들도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C랩 구독자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서 온 K 직장인 에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랩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조지아에서 온 라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말 제일 잘하는 오네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준이라 합니다. 한국인보다 또 한국인. 조금만 잘생긴 김하준입니다. 아주 잘 찍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 여기서 제일 막내인 아. 4년 됐어요. 4년. 저는 10년 된. 저는 뭐 숫자는 기억 안 하지만 거의 20년 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제 대단합니다. 선배님이시네. 제 선배. 저는 이제 6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좀 오래됐어요. 그래도 뭐 6년은 아직은 20년 앞에서는 하준 씨 기준 아무것도 아니에요. 6년이면 새내기. 잠깐 여행이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오래 한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아니면 처음 오는 외국인 분들이면 당황하거나 헷갈린 거 있을까, 뭐 생각하는 거 있으실까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컴퓨터라든지 뭐 노트북, 핸드폰, 뭐 지갑 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훔쳐가는 거. 만약에 길 가다가 뭔가를 주워오면 바로 경찰서에 가져가는 그쵸. 거라든지 맞아, 맞아.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놀랍고 유럽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마침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이나 심지어. 내일 모레 또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약간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한국이니까 여기는 한국이다. 안심돼.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찾으면은 제가 그거를 돌려봤고요. 만약에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은 누가 훔쳐가진 않아서 그 안에 정보들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오네기 씨 혹시 좋은 거 처음에 이제 저는 음식과 관련된 건데요. 뚝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펄펄 끓여서 이렇게 찌개들이 펄펄 끓여서 나오고 돌솥 비빔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글자글 이렇게 밑에 누룽지 들러붙으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약간 아니 나는 진짜 빨리 먹고 가고 싶은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계속 먹어도 이렇게 계속 모락모락 김이 나고 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따뜻한 그런 탕이나 찌개류가 뚝배기에 안 나오면 오히려 약간 열받는 느낌? 그게 이제 계속 끝까지 먹을 때까지 계속 뜨끈하게 유지되니까 너무 좋은 건데 처음에는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왜 이렇게 내가 먹어도 안 식냐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너무 좋다는 거를. 이제 혀가 익숙해졌어요. 혀가 익숙해지진 않지만 이게 비법이 생겨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상대방 앞에서는 입을 가리지만 이렇게 하면서 공기와 같이 이게 순환이 맞아, 되면서 맞아, 맞아. 알아서 식어요 얘가. 뜨겁게 들어갔지만 공기와 잘 순환이 되면서 식어가지고 약간 그런 비법을 익히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사실 먹는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터치를 안 하는데 다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먹거나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쩝쩝거리는 소리. 그렇죠. 약간 간식을 누가 먹었는데 너무 쩝쩝거리면서 먹는다 그러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아기 때부터 그냥 쩝쩝대지 말라, 아, 소리 그쵸, 내지 그쵸. 말고 맞아, 먹어라 맞아.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그러지 저도 않아요? 먹으면서 소리 나면 진짜 안 돼요. 혼나죠. 엄마가 혼내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두 명씩은 무조건 있는데 그래서 이어폰 끼고 이렇게 해야죠 집중되거든요. 맞아. 능력이 오르는 편입니다. 모르셨어요? 이러고 저요? 왜요? 좋은 점이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제일 진짜 내가 말하다 그러면 치안이 너무 안전적이고요. 밤 늦게 언제든지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게가. 그거로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여행을 좋아해서나 일 때문에 나가잖아요. 항상 가이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시까지 이렇게 조심해서 다녀라. 늦게 이쪽으로 가지 마라. 근데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뭐 술 먹고 비틀거리다든 어떻게든지 내 집에 와요. 정신이 이려도 지갑과 핸드폰은 그대로 있어요. 그쵸. 예, 그런 거는 되게 좋습니다. 너무 안전하고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그거는 굉장히 저는 좋게를 저도 아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왔는데 캐나다가 뭐 어느 정도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는데 한국에 대비해서 비교하면 진짜 위험이 느껴요. 한국 분들은 그게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마 모르실 것 모르실 같아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거를 뼈로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이렇게 막 실제로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인 친구 중에 뉴욕 맨해튼을 갔는데 저기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5분만 화장실 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뉴욕 스타벅스에서 당연히 다 없어졌지. 근데 그 사람한테 왜? 왜 그러실까요? 한국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 예. 아니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가능한 건데 맞아. 해외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그 택배 내용물들이 다 털렸을 그렇죠. 거예요. 차도 없어질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차문 열고 그냥 떠나시는 시동 분들 걸려 있는 계세요. 상태에서 세우고 가잖아요. 예, 차도 어, 없어질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한국 사회는 사회적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이게 누가 정한 규칙은 아니잖아요. 뭐 오른쪽에 사람이 무조건 서 있어야 되고 왼쪽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올라가는 거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출퇴근길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왼쪽에 누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이제 너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사람들끼리 그런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놔가지고 오른쪽으로 네, 세우고 오른쪽으로 쓰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왼쪽으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맞아요. 앞에 누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가야 저쪽으로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길막, 있는데 길막. 가지 마.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잘 지키더라고요.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전 세계가 이제 거리두기를 시행했잖아요. 근데 그때 짤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한국에 사는 사람이 이미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찍었었는데 한국은 원래도 이런 게 필요 없다. 한국은 원래가 거리두기 그쵸, 맞아요. 잘하는 그거다. 거리두기요? 그러면서 그것은 한국 가본 적 사람들 있어요? 네, 출퇴근길은 좀 9호선 지하철 출퇴근길은 저기 유행이죠. 저희 거리두기란 게 없어요. 이어서는 진짜 출퇴근길은 유행.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지하철에서 항상 자리 비워두는 거 여성 임산부 자리라든지 맞아요. 그 어르신들 한국인은 잘 자리에. 지키고 가끔씩 약조해가지고 좀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래도 거의 90% 동안 그렇죠, 보면 맞아요. 그 임산부 비어있어요. 자리와 노약자 자리는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그거 재밌는 설이 있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걷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근데 지하철을 타야 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봤는데 어르신들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 자리에 내가 앉아야겠다 하고 앉았는데 앞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는데 저 외국인 저거 한나죠. 몰라가지고 저기 앉은 거봐 이러면서 나 외국인인 척하자 이러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 뭐 다리 아파요 이럴 수도 그럴 없고. 때는 한국말 모른 척 하면 네. 돼요. 그럴 때는 나 외국인이다. 캐나다는 노약자 자리에는 안 계시면 저기 앉아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양보하는 오시면 그럼 양보해주지. 아.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처음 온 외국인 분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것은 저기 노약자 없어도 당연히 앉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So everybody, if you come to Korea, you may not sit in the seats at the end of the subway for the old people, even if there's no old people around. 지하철 얘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지하철역 안에서 그 음식 파는데 이런 것은 외국인들이 처음 왔을 때는 좀 이제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관광 명소 중에 지하철들도 있잖아요. 강남역, 뭐 잠실역, 맞아요. 맞아요, 버스 맞아요. 터미널역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쇼핑센터가 있고 안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확실히 신기한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도 사실 지하철이 지금 뚫린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 또 보면은 열차 타고 이동하고 그 수단으로만 쓰지 부산 오뎅처럼 뭔가를 팔거나 빵집도 요즘은 빵집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빵집이나 뭐 커피를 팔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 쇼핑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의시설 같이 많이 느껴져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더 신기한 거는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팔면은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하철에서 안 먹는 게 맞아요. 그걸 예의를 너무 지킨 잘 게 지키시는 이게 것 같아요. 진짜 지하철 타면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먹더라도 앞에 사람 눈치 보더라고요. 이게 예외가 있어요. 네. 1호선이
아, 또 그래요? 진짜? 2호선은 항상 문제가 아, 많지. 신도림역에서 인천 그 구간이. 약간 1호선은 조금 예외가 아, 될 진짜? 수도 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무슨 사진이죠? 상가 아파트인데 밑에 상가가 있는 거? 그거 신기하긴 한데. 편의점이 항상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거? 오. 항상 맞았어요. 정답. 오. 바로 한국의 편의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편의점. 정말 편리하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도 편의점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한 15분 정도 운전하고 가야 돼. 그런 게는 편의가 어디 있어요? 편의점이 아니라 이름이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냥 점. 그냥 저. 뭐 여러분들 한국 편의점 처음 오실 때랑 지금은 어떻게 생각? 항상 편의점은 사람 사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무인 편의점도 많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없어도 맞아요. 그냥 그거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사람 없더라도 물건 사서 이렇게 나올 땐 말 그대로 진짜 편의점. 그리고 집 앞 편의점 이제 아줌마랑 친해지다 보면은 아, 택배도 맡길 수도 있고 맞아요. 가끔씩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만료되기 맞아요. 전에 음식을 가끔씩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괜히 또 외로울까봐 또 말을 걸어주시고 또 저 외국인인데 택배 좀 맡아주세요 하면은 맞아, 맞아. 택배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아저씨가 맞아요. 갈 거예요 이러고. 이런 카자흐스탄은 프랜차이즈화된 편의점보다 개인이 여는 편의점이 많아가지고 상점 같은 거. 그렇죠. 그냥 상점 같은 걸로 열어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편의점 프랜차이즈들은 나중에 보자에서 파는 어떤 전용 그런 것들이 있고 11에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이 저는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그렇잖아요.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게 맞아요. 2 플러스 1. 아, 1 플러스 1. 그리고 그거보다 좋은 게 이 점에서 2 플러스 1 하면은 저쪽 점에서도 2 플러스 1을 해요. 하니까 네,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없으면 맞아요. 저쪽에 가면 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신기하고 제일 좋아. 근데 하나 살 것도 하나 더 싸게 돼. 하나 공짜 얻으니까. 그 재미로 이렇게 많이 사요. 저도 항상 출근할 때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요. 근데 하나를 사니 2 플러스 1이니까 사무실 사람들한테 같이 갖다 주니까 나 하나 먹으면서 한 대 값이 더 주고 한 명 또 챙긴다는 게 센스.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돈도 아끼고 센스도 부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아주 익숙해진 것 같지만 혹시 외국으로 나갈 때는 뭐 답답한 점이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전 지난주 갔다 왔는데요. 진짜 답답한 점 맞아요. 전 답답한 게는 교통 시스템이 없다. 그게 제일 시스템이 없다. 있기는 있지만 한국이랑 이제 비교할 수가 없어. 한국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지하철 건설하는 게 조금 효율적인데 캐나다 사람들은 다 주택에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 시스템 만들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면 답답한 거. 김치? 그러고 나 김치가 땡긴다고 생각했었는데. 맞아. 김치 그러워요? 그게 제일 진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김치, 그다음에 라면 이런 거. 먹는 그래서 게. 항상 예, 신라면을 먹는 갖고 게. 다니고 여행 그 유튜버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항상 김치랑 신라면 다 들고 다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아니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음식을 체험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왜 라면을 갖고 가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몸이 그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중독되는 느낌? 그래서 해외를 나가도 뭔가 한국 음식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김치나 라면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 평소에 안 땡기는데 거기 가면 맞아요. 무조건 신라면, 맞아요. 짜장면 그쵸, 먹어서 그쵸. 지금 맞아요. 당장 나가봐야 먹어야 되는데. 알아요. 집, 맞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그 집 없잖아요.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여행 갔다 오면서 제일 진짜 거기 가서 저도 이제 뭐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스테이크 썰고 뭘 하고 했는데 3일째가 어디서 좀 된장찌개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면 김치찌개라도 어디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한테 얘기했더니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육볶음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그때 소주가 그렇게 맛있는지. 와 진짜 외국 나가서 먹는 소주가 그 외국 나갈 때 챙겨가는 거 있잖아요. 팩으로 된 거. 아니 저는 안 챙겨갔어요. 뭐 이런 걸까지 챙겨가야 되냐. 뭐 저는 술 좋아하지도 않지만 근데 가니까 거기 가서 소주를 한국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몇만 원 줬어요 한 맞아요, 소자. 비싸잖아요. 근데 그 맛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 진짜 퀴와 100%된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 가면 한국 음식 하나도 안 그려와요. 와. 제가 갔을 때는 가족이랑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뭐 장난치고 우리 한국 음식 먹으러 갈래? 막 이러는데 아니다. 굳이 어차피 더 돌아갈 텐데. 굳이 갈 이렇게나 테니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제가 가이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무조건 챙겨 오시는데 챙겨 오시면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면 뭐 호텔에서 끓여 먹었다고 맞아요. 냄새 난다고 냄새 그러던가 나고 뭐. 아니면 버스 기사가 김치를 왜 가져왔냐고 뭐라고 하던가. 맞아. 그래서 항상 말씀해주는 게 뭐 팩으로 된 거 가져오시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차피 중간에 한국 식당을 무조건 껴드릴게요 이러면서 맞아, 3일 맞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환기증 나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맞아요. 먹고 싶어서. 네, 맞아. 근데 괜찮아요. 내일 모레 가니까 내일 모레 한국 식당 가요. 그러면 그래 내일 모레야? 그러면 열심히 기다려야지 이러면서. 저는 오늘 선배님들이 얘기 많이 들어봤고 저희가 드는 생각이 사실 제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주 만나면 제가 한국에 대한 또 많이 알려드릴게요. 저희 인스타그램은 Evan L. Thomas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룰루랄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있을 테니까 꼭 저희 채널도 놀러와 주세요. 소소하게 운영하는 오네게 오 채널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털보 아저씨 치면 나옵니다. 저는 몸에 돌이 많아서 원숭이 띠라서 지나가 돌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털보 아저씨, 털보 털보 아저씨. 아저씨를 유튜브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오늘 영상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